그때 하필 대문이 열려져 있었는데 왠지 그날따라 그 주택이 너무 이렇게 나 신축을 원해요 라는 느낌을 나 이제 팔아요 라는 직감이 사실 좀 온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삼성동에서 부동산 하는 언니들 삼부원입니다. 선글라스 또 찰 거야? 원래 컨셉인데. 근데 또 중간에 벗을 거예요. 알았어. 알았어. 여기는 지금 삼성동 코엑스 도심공항 맞은편에 있는 여기 먹자 골목 안에 있는 라인이고요.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물은요, 바로 저 뒤편에 있는 건물인데 지금도 계속 막 공사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절찬리에 신축 중인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이 건물은 예전에 그 주택이었었어요. 그리고 심지어 매도자가 이제 정말 직접 거주하고 계셨던 주택이고, 이렇게 이제 사무 오피스용 건물이 되었습니다. 2020년 10월에 거래를 했고요. 매도 매수 다 같이 동시에 한 케이스입니다. 그리고 총 매가가 그 당시에 72억 4천만 원이었어요. 그래서 평당 기준으로는 약 1억 2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전에는 지하 1층, 지상 3층에 있는 그냥 일반 가정용 건물이었다면 지금은 지하 2층, 지상 6층에 이제 좀 번듯한 건물로 지금 신축 중입니다. 그러면은 이제 저 건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? 가시죠. 좀 매물을 구하는 과정이 조금 특별했었는데 저는 좀 삼성동을 되게 좋아하는 그치, 편이죠. 그래서 여기를 좀 자주 임장을 다녔었는데 그 전에도 사실 알았었어요. 이걸 되게 노후화된 주택이구나. 여기 사람이 살고 있구나 알았는데 길을 걷고 있는데 왠지 그날따라 그 주택이 너무 이렇게 나 신축을 원해요 라는 느낌을 그 직감 이제 났어. 직감이 나 이제 팔아요 라는 직감이 사실 좀 온 거예요. 그때 하필 대문이 열려져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왼쪽 발 이렇게 딱 하면서 이제 똑똑똑 하면서 문을 딱 열었는데 그때 마침 진짜 약간 인연인지는 몰라도 그 문에서 그 매도인 주인분이 이제 나오시더라고요. 할머니 분이셨는데 제가 집이 너무 예뻐요. 그런데 혹시 이거 뭐 매도하나요? 라고 물어봤는데 생각이 있으시대요. 본인이 옛날부터 원하는 가격도 사실 있으셨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면 아드님을 좀 만나라 해서 사실 아드님하고 좀 대화를 하고 이제 요거를 좀 매물을 또 등록을 하고 손님한테 좀 소개를 시켜줬던 케이스였거든요. 지금 이거 사신 분, 네.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소개를 하시게 되는지? 매수자분은 뭐 삼성종이 좋다, 나는 뭐 이거 꼭 원한다가 아니라 이분은 되게 유명한 IT 기업에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셨고 직원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사옥을 가지고 싶으시대요. 그분이 이제 강남구청역 쪽에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좀 주변 분위기나 상권들이 조금 이렇게 활발한 분위기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서 사실 맨 처음 신사동을 이제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이 나오고 나서 여기를 소개시켜드렸는데 그 신사동 것도 뭐 리모델링 하면 좋긴 하지만 또 위치가 압도적으로 사실 이렇게 여기에 더 좋으니까 또 여기가 또 코너짜리라서 사실 전면이 좀 되게 넓어 보여요. 양면으로 사실 이제 다 사거리 맞아요. 사거리 있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또 바로 이렇게 나가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쫙 나가면 저희 회사 있고 그리고 바로 앞에 코엑스 있고 되게 접근하기도 되게 편해서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입지 이꼴? 네, 땅 가격. 저희도 뭐 이제 대표가 되니까 사실 직원에 대한 편의성과 주변에 약간 삭막하지 않은 약간 에너지가 돌아가는 기운들이 사실 되게 좋잖아요. 그래서 보여드리고 여기 진짜 좋다. 나 삼성도 너무 좋다. 기운도 좋다. 여기는. 제가 알잖아요. 제가 푸누스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. 그래서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시고 한두 번 좀 답사를 해본 뒤에 거의 바로 하루 이틀 이내에 사실 답이 났던 결정이 빠르셨던 케이스였었어요. 그래서 원하는 입맛에 따라서 지금 이제 용도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지금 신축 중이세요. 이거 한 가지 좀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은 이제 단독 주택에서 팔 때 이거를 이제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자분이 이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대한 세금 혜택을 사실 1주택자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. 근데 제가 이거를 매각하고 매입을 도와드린 당시에는 이게 그 전에
규정에 따라서 매각하시는 분은 이제 주택으로 매각하고 매입하시는 분은 이제 근생으로 매입할 수 있게끔 각각 그런 혜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었던 거거든요. 네네. 그리고 주인분도 여기서 워낙 오래 사셨어가지고 사실 그런 어떤 혜택이 없었다라면 혜택이라기보단 사실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맞는 거잖아요. 그쵸. 왜냐하면 매도자 분께서는 직접 여기를 되게 오랫동안 살고 계셨고 매수자분은 주택으로 할 게 아니라 진짜 이거를 근생으로 사용할 본인이 쓸 거니까. 그래서 올바르게 사실 딱 매도 매입이 됐다고 사실 생각하는 케이스거든요. 그럼 이 시점에서는 저런 단독주택에 매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서 매입을 해야 네. 좀 좋은 방안으로 갈 수 있을까요? 사실 이게 조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 보통 신축을 하시려는 분들은 집, 주택을 거래하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내가 필요로 인해서 건물을 짓겠다라는 거잖아요. 근데 개인보단 사실 법인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법인이 그거를 주택을 그대로 안고 사게 되면 사실 공시지가 뭐 1억 원 미만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세가 워낙 높게 이제 중과되기 때문에 일반 4.6% 상가의 취득세가 아니라 거의 한 근 3배 정도 줘야 돼서 12%가 거의 넘는 지금은 거죠? 만약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거의 그렇게 하기는 사실 불가능하죠. 근데 매도자 입장에서도 봤을 때 그러니까 매도자가 예를 들면 1주택이 아니라 또 주택이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뭐 한 개 정도야 뭐 상가 양도소득세로 팔면 되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오래 살았던 거에 대한 1주택에 대한 혜택들이 좀 워낙 맞아요. 크잖아요. 네, 양도소득세 같은 그치. 경우에는 당연히 포기를 사실 할 수 없단 말이죠. 그럼 이제 가격을 높이거나 또 다른 방안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가격이 첫 번째로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그건 사실 거래하기가 어렵겠죠. 그리고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고가 주택으로 잡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우선 고가 주택인 경우에는 대출이 한도에서 이제 막히기 때문에 그렇죠. 올 현금 캐시를 주고 저거를 사야 되면 되게 부담이 많이 사실 되는 상황밖에 없어서 지금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네.